조민 씨의 한 친구가 진술을 바꾸자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이 가족 인질극을 펼쳤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. 정경심 씨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. 항소심 뒤집기 나선 정경심 씨,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. 다음 달 11일 선고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. 기존 진술은 검찰 조사의 압박감 및 조 씨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다. 하지만 검찰은 인턴 활동이 허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.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, 정경심 씨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어떠한 취지이고 검찰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건 또 어떤 대목인 거죠? 정 교수의 재판은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예. 그 와중에 이 딸의 친구 장 씨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듯한 정황이 발견됩니다. 그 취지가 이 장 씨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해서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상 속의 여성은 90% 정도 조 씨라고 바뀐 것입니다. 즉 기존에는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보지도 못했고 영상 속 여성은 조 씨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일부 뉘앙스가 바뀌게 된 것이죠. 이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진술된 장 씨의 진술, 그 증인 녹취록을 정 교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주요 증인의 진술에 번복이 있으니 이 재판에도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입니다. 즉, 장 씨로부터 듣고자 하는 진술은 당시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입니다. 그런데 기존 진술 그리고 이번 조 전 장관 재판에서의 진술 모두 장 씨는 조 씨를 세미나에서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진술이 특별히 번복된 것이 아닙니다. 그렇다면 재판부가 듣고자 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동영상 속의 여성이 조 씨가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은 일종의 평가이고 이 평가는 굳이 증인이 아닌 제3자가 해도 무방한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.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 공익인권법 센터장으로부터 인턴 활동을 허락받았다거나 공식 세미나 프로그램인지 여부도 말끔하게 해소된 상황이 아닙니다. 더군다나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다른 친구는 여전히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물론 검찰이 장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장 씨의 진술은 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. 그렇지만 장 씨는 검사의 협박과 위협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요 증인의 진술에 일부 뉘앙스 변경이 있다면 피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해야 하겠지만 이미 변론은 종결된 상황, 재판부가 실제로 이 진술 변경이 주요한 진술 변경이라고 판단한다면 아마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다소 낮아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거듭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하고 있는 많은 이 법칙의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에서의 중요한 건 저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느냐의 단순한 여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인턴이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거쳐서 발급된 인턴 증명서이냐의 여부다라는 점을 많은 저희 돌직구쇼의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게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박정화 대변인, 네. 정경심 씨나 조국 전 장관은 세미나에 참석했다라는 사실만을 강변하면서 검찰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많은 이 엄마 아빠들이 조금은 씁쓸함을 느낀다고 해요. 인턴십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.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 공익인권센터에 세미나 한 번, 두 번 참석한 걸 갖고 인턴 증명서를 내주고 이게 대학에서 주요 스펙으로 인정받아서 주요 명문대에 입학시킬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 그리고 공정한 거냐 이에 대한 물음이 많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너무 멀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 전에 다시 구속이 된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 수감되면서 진실은 아직도 이 대목을 좀 소환하고 싶고요.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한 거기서 역시 또 진실은 또 한 장면을 소환하고 싶어요.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 다음에 1심 판결이 나와도 그건 아니다. 진실은 아니다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이고 그 다음에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한
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쭉 말씀드렸지만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아니냐가 지금까지 있었던 1심 판결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? 그래서 단국대 의대 논문 1저자 문제가 희석돼 없어지나요?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건이 어디 없어지나요? 나머지 인턴 증명했던 거에 잘못된 부분이 없어지나요?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나요? 그거는 정말 이렇게 큰 상황에서 요거밖에 안 돼요. 이걸 가지고 마치 아닌 양 검찰이 몰아서 가족들을 희생시킨 거냐 몰아가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신승리라고밖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거는 저렇게 해서 조미 씨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입학한 것이 정당했던지 부산대 의전원 간 것이 우리 애들하고 다 비교했을 때 정당했던지가 저는 중요한 대목이지 그 작은 부분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주장을 하면서 마치 검찰이 자기들 식구들을 몰아갔다.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로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박정화 전 대변인의 견해였고요. 물론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, 그리고 아직 2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등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딸의 세미나 참석이 맞다면 왜 조국 전 장관이 제일 처음에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느냐라는 물음도 나옵니다. 이게 좀 저도 궁금하던데, 이재명 기자. 검사가 세미나에서 딸 봤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난해 9월 정경심 씨 재판에서 물었다는 거예요. 그때 조국 전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증언 거부권에 따르겠다라고 진술을 거부했다는데, 지난 23일에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딸을 똑똑히 봤다라고 주장해요.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법정에서는 내 딸 봤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? 그게 아마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는 지금 2심 재판부에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 딸의 친구가 입장을 바꿨다 이 문제를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반박문의 핵심 내용이 아마 저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결국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딸을 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조차도 이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 행사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아마 검찰 쪽의 항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글쎄요, 참, 그러니까 이게 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은 당사자입니다. 그러니까 뭐 재판 과정 속에 있고 현재 그래서 뭐 어떤 반론이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간에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었고 그냥 일을 맡은 게 아니라 결국은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. 그런데 참 전 이해하기 힘든 게 뭐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거죠. 박정화 전 대변인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조민래 친구 장 씨가 얘기했던 진술 번복한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. 세미나장에서 있었던 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조민이 맞는 것 같다. 90% 맞다. 따라서 내가 억측을 한 것 같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나의 보복심에 의해서 억측을 했다.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내가 우리 가족이 조민 씨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어떤 보복심 때문에 거짓 주장을 한 것 같다. 근데 거짓 주장의 핵심은 세미나장에 있었다는 겁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미나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제대로 했다는 뜻인가? 그래서 그 발급된 증명서가 정당하다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고 나면 나머지 스펙 7가지는 다 정당하다는 것인가? 그럼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 작은 진술이 과연 어떤 범죄 혐의를 무혐의를 만들어내는데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? 라는데 참 의문인 거죠.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지금 부분을 딱 잡아서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여론전을 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아니 그럼 법정에서 그 주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왜 법정에서 다투지 않지? 라는 의문으로 이어지는 거죠. 그런 점에서 글쎄요, 뭐 이 진술이 나중에 2심 재판부가 곧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가 곧 판결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겠으나 과연 이 전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
김남국 의원과 이를 비판하는 진중권 전 교수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답니다. 들어보시죠. 단순하게 진술 번복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양심 선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. 잘못된 진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과잉된 수사권 남용과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서 늘 또 조국 전 장관이 늘 얘기해왔던 그 검찰 음모론, 양심 선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고, 이런 식으로 이 조국 랠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? 진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. 진중권 교수님께서는 표창장 위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표창장 위조의 공소 사실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. 사문서 위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문서 위조의 방법이라든지 위조의 목적, 내용 이런 것좀 넘어오는데 제가 법원에서요 판결이 나왔거든요. 수사 그 얘기를 자체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의도하는 일단 거기 판결이 때문에 나왔고 증거에 의해서 모든 증거에 의해서 위조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 다음 검찰의 기소가 옳았다는 얘기잖아요. 그 네, 얘기를 또 왜 결론- 반복을 합니까? 우리